당신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은퇴를 맞이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노후 준비 다 했지.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까.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획이 있다고 해서 허무함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70세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흔히 놓치는 진짜 노후 준비의 의미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이 남성은 35년 동안 공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정년까지 채웠고 퇴직금도 2억 원가량 받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녀 교육을 마치고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갚았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2년이 지나자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뭐 하지라는 막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돈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도 쳤습니다. 그러나 다들 각자의 사정이 생기자 약속은 줄어들었고 어느새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아내는 봉사활동과 친구 모임으로 바빴고 자녀들은 각자 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의 하루는 점점 루틴이 사라졌습니다.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대신 TV 리모컨을 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어제와 같았고 저녁은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퇴직하면 여유롭게 살겠다던 꿈은 사라지고 자신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지 마음으로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은퇴 충격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아침에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을 잃고 자기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던 사람일수록 이 공허감은 더 깊습니다. 일로 정체성을 쌓은 사람들은 일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초기에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도 악화되죠. 퇴직 후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아내는 자신의 생활 리듬이 깨진다고 느낍니다. 같이 있는 게 오히려 피곤하다는 말이 나올 때 관계의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남성도 결국 아내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집안일에 간섭한다고 느낀 아내는 불편했고 그는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다며 자주 밖으로 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밖에서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로당은 어색했고 동네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바라던 자유였을까? 노후의 진짜 어려움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를 다루는 능력의 부족입니다. 일터에서는 시간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걸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사람들과 매일 부딪히며 대화했지만 은퇴 후엔 의식적으로 만나야만 인간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귀찮음으로 여깁니다. 결국 고립되고 마음이 다치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무기력, 우울 그리고 후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지역 복지관의 사진 동호회에 나가봤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자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피사체를 바라보며 이 순간이 아름답다고 느낀 것이 몇 년 만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매주 정해진 루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모임, 사진 출사, 작품 전시 준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자영업을 하다 망했고 누군가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이 그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를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계획의 종류에 있습니다. 경제적 계획만 세운 사람은 숫자에 갇히지만 삶의 계획을 세운 사람은 의미를 찾아갑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작은 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역할에 기반합니다.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그러나 퇴직 후엔 역할이 사라지기에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지역 모임, 배움터, 봉사활동 같은 작은 연결이 이후에 정서적 버팀목이 됩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의 관리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아무리 많은 돈도 삶의 의미를 메우지 못합니다. 하루 일과를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순간을 기록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노후는 비로소 살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후회 안 하려고 해요. 노후란 준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살아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연금도 그대로 받습니다. 달라진 건 마음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고 주 2회는 사람을 만나고 가끔은 혼자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 단순한 루틴이 그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관계가, 그리고 의미가 지켜줍니다. 노후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다시 짓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준비된 사람이라 믿었던 그 남성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비란 단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스스로 설계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이 예전의 자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터라는 무대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만들어진 역할과 정체성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존재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새로운 나를 만드는 재구성의 시간입니다. 그 남성은 한동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이 내 시간을 채워줬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시간을 채워야 한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옷을 차려입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이 없어도 무조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했고 무료 강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며 그는 조금씩 나 자신과의 약속을 다시 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도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은퇴 후 가장 어려운 것은 목적 없는 시간을 견디는 일입니다. 그 공백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이는 시간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목표라도 세우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산책, 독서, 글쓰기, 봉사, 배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답을 매일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인을 관계, 의미, 성취라고 말합니다. 일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사실 이 세 가지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의미를 찾기 위해 작은 일을 하고 성취를 위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성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남성은 그걸 사진을 통해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시간을 보내려던 취미였지만 어느새 그는 사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엔 스케줄에 쫓겨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길가의 나무, 시장의 풍경, 노을 지는 하늘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감동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지역 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했습니다. 상금보다 더 큰 건 자신이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경제적 자립만이 아니라 정서적 자립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노후를 지탱하는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능력입니다. 의미가 사라진 삶은 아무리 여유로워도 공허합니다. 반대로 의미가 있는 삶은 비록 검소해도 단단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노후를 경제의 문제로만 다뤄왔습니다. 연금, 퇴직금, 자산관리. 하지만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를 정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시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로 인생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살아내야 하는 감정과 관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그리고 그 전환의 시기를 어떻게 건너느냐가 이후의 20년을 결정한다고.
퇴직 후 12년은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드는 적응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외로움이야말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립된 노년보다 타인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노년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결국 노후란 사람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잃은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사진 모임이 있는 날이면 설렙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고 웃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새로 배우고 있어요. 준비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 외로움을 감당할 힘을 기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고 의미를 찾는 감각을 되살리는 일.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보자 나답게. 그 한마디가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